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김준혁 주임 강사입니다. 전산회계 요약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개념과 순환 과정입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건 유용한 정보를 작성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경영자도 있겠고 관리자도 있겠죠. 외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그다음에 은행, 거래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건데 저희가 이제 말로써 어떠한 걸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일정한 형식이 나와 있는 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저희는 북이라는 걸 해야 해요. 복식북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희는 차변과 대변의 분계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동일해야 된다. 대차평균의 원리와 거래는 항상 양쪽으로 발생해야 된다. 거래의 이중성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차변만 적어버리고 대변을 적지 않으면 안 되고요. 대변만 적고 차변을 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변에 100원을 적었는데 대변에 20원을 적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에 합계 맞춰주셔야 돼요. 회계 기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입니다. 반드시 1년은 아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 1년으로 잡습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하는 연도가 현재 2020년이기 때문에 2022년이기 때문에 이 2022년을 현재 당기라고 하고요. 전년도는 21년도죠. 전기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있는 기수라고 해요. 다음 연도는 23년이죠. 차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2년 중에 1월 1일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우리는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전기로 돌아가서 전기에 있던 어떠한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연도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에서 넘어가는 거를 전기 2월이라고 합니다. 전기 2월은 기초랑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기말. 자, 기말이 있는 거는 차기로 2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2월이라고 하는 건 기말과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회계 원칙입니다. 자,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거래 이중성. 이중. 모든 거래는 차대변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은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희 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합니다.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과 복식으로 분리된다. 단식부기는 우리 용돈기 입장 같은 거고요. 복식부기를 우린 사용하죠. 두 개로 분류가 된다. 2번,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부기이다. 맞는 소리죠. 자, 3번,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차변에 100원 적었는데 대변에 20원 적으면 오류잖아요.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4번이죠.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 없이 재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손익의 발생 원인을 계산하지 않는 무기이다. 아니죠. 저희는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비용을 적고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수익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예제 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산부채 자본을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 또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해서 이중으로 기입된답니다. 그럼 이중으로 기입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이중기입 얘기가 없고 그냥 차대변에 같아라 이러면 대차평균이 되겠죠.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재무제표는 재, 손, 자, 현, 주 앞자리만 따서 우선 외워주셔야 돼요. 재손자연주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표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재무상태를 알려줍니다. 시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시점의 재무상태.
자, 이 재무상태표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시켜 놓고요. 계정 과목을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총액의 반대는 순액인데 순액은 문제에서 이제 틀린 걸로 나옵니다. 더 총액이 맞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 항목이 적힌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손해와 이익이죠. 손익은 일정한 기간, 1년이라는 기간에 경영 성과를 의미합니다. 수익과 비용이 적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 주기에 의거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본변동표는 뭐 자본의 내역, 현금 흐름표는 뭐 현금의 내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들을 적는 란이다. 코멘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개죠. 재, 손, 자, 현, 주. 재, 손자가 현주래. 그러면 재, 손, 자, 현, 주 있네요. 정답은 4번. 시산표라고 하는 건 결산 절차 때 배우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일단 발생주의 따라야 됩니다. 순액주의, 제가 아까 순액이 아니라 총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총액주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대응하고요. 구분 계산의 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에 있다. 이건 자본 변동표가 되겠죠? 자본 변동표. 2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시점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정보.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거는 손익계산서가 되겠고요. 4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걸 제공해주는 건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